안녕하세요.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노성숙 교수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철학 상담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철학 상담이 어떻게 출발했고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되지 않은 삶은 인간에게 살 가치가 없다. 누구의 말일까요? 네, 소크라테스의 말입니다. 바로 이 소크라테스의 말에 담긴 정신이 오늘날 철학 상담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뿌리가 되었다고 말씀드리면서 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는 현대 철학 상담의 배경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나서 1981년도에 현대적 의미에서 철학 상담을 시작한 아흐마흐의 철학 실천이 무엇인지 살펴본 다음 철학 실천으로서의 철학 상담을 소개하고 최근 철학 상담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대 철학 상담이 출발하게 되는 배경에 대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학 상담은 철학 외부에서, 즉 많은 심리 치료에서 철학의 필요성을 느끼고 중요성을 알게 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철학에 대한 새로운 기대의 흐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인지치료들, 즉 베개의 인지행동치료와 앨리스의 합리정서행동치료는 심리치료에서 단지 인지의 중요성을 일깨웠을 뿐 아니라 환자들의 진정한 변화는 철학적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메이의 실존 심리학과 얄롬의 실존주의 심리치료는 과학적 연구로 극복할 수 없는 실존적 문제에 주목하고 인간의 궁극적 관심에 바탕을 둔 실존적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랭클은 정신과 의사로서 소위 임상을 뛰어넘는 문제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심리치료에 철학적 차원을 도입해야 할 필요성을 강력하게 느끼고 로고테라피를 창안한 바 있습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 이처럼 철학 외부에서 철학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대두했는데 이들은 상담 및 심리치료에서의 환원주의적이고 범결정론적인 인간관에 대한 비판을 공유했습니다. 또한 인간다운 삶을 위해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필요하고 인간과 세계의 관계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문제의식을 지니게 되었는데 이는 고스란히 철학 상담이 출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철학 내부에서도 철학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들이 생겨났습니다. 모든 학문의 뿌리였던 철학으로부터 온갖 분과 학문들이 독립한 이후 도대체 뭘 위해 철학이 필요한가? Wozu noch Philosophie? 라는 질문이 자체적으로 제기되기도 했죠. 또한 저와 같은 철학학자들이 자신이 가르치는 철학과 실제 삶에서의 철학함, 그 사이에서 아주 깊은 균열감을 느끼면서 철학의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 가는 가운데 철학 상담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아흐마흐의 철학 실천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학 상담은 소크라테스로부터 시작되었지만 현대 철학 상담은 1981년 아흐마흐로부터 새롭게 시도되었습니다. 그의 철학 실천, Philosophische Praxis라는 용어를 둘로 나누어서 살펴보겠는데요. 우선 철학 실천에서 철학은 철학자의 철학함이라는 활동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활동은 한편으로는 전통으로부터 내려온 철학적 사유의 아주 수많은 자산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여기서 새롭게 묻는 철학적 질문에 무전제적인 자유로움을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나아가 기존의 상담이나 심리치료가 전제하는 이론 실증주의에 대한 강력한 저항감과 비판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철학자의 철학하면 한편으로 언어적으로 포착된 보편적인 문제와 다른 한편으로는
그 문제를 구체적으로 사유하는 특수한 존재 사이에서 역동적으로 펼쳐집니다. 살아있는 개별자로서 내가 철학을 행위로 옮기는 작업이기 때문에 항상 살아있는 철학자로서 왜 내가? 라는 고유한 삶의 맥락에 대한 질문을 전제로 합니다. 아함베흐의 철학 실천은 실천에 대한 강조적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실천, 즉 프락시스는 장소, 공간, 활동을 동시에 의미합니다. 또한 기존의 철학적 전통에서 이론과의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규정된 실천의 의미를 되살려내고자 시도합니다. 철학 실천은 실천화된 철학, practizierte Philosophie를 강조함으로써 실제 철학자가 실천적으로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개인들에게 대화 파트너가 되는 철학자는 철학학자라기보다는 지혜의 선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함바흐의 철학 실천이라는 구상을 상담적 맥락과 연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철학 상담에서 내담자는 손님으로 초대되는데요. 이외에도 조언을 구하는 자, 방문자라고 표현되면서 기존의 상담이나 심리치료에서 환자나 의뢰인이라고 부르는 것과는 차별화됩니다. 손님과 나누는 철학적 대화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개인적 삶에 대한 철학적 성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성찰은 개인들로 하여금 자신의 문제를 하나의 통합된 형태로 이해하도록 돕고 무엇보다 자신이 주체가 되는 문제로 접근하도록 합니다. 철학 상담은 자기 스스로 교정하는 사고를 지속할 수 있도록 독려함으로써 새로운 자기 이해에 도달할 수 있게 합니다. 철학 상담은 내담자의 요구 중에서 가장 큰 요구가 가능한 한 제대로 이해받는 것이라고 전제합니다. 아함바흐는 이해받는 것, 그것은 인간을 움직이는 가장 높고도 가장 광범위한 요구이다. 다른 사람에게서 충분하게 이해된 사람은 외롭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개별적 존재로서의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함바흐는 철학 상담자의 주의 깊은 경청도 강조했는데요. 그 경청의 행위 안에서 철학 상담자의 자기 개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처럼 근원적으로 자기를 개방하는 가운데 철학 상담자는 내담자와 만나서 함께 사유하는 동반자가 되어 대화를 전개해 나가는 것이지요. 철학 상담이란 용어는 상담자와 내담자가 서로 말하고 듣기를 말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주체성과 관계성을 동시에 회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철학적 대화는 각자에게 고유한 삶을 주체적으로 사유할 수 있도록 돕고 함께 대화 나누면서 상담자와 내담자 모두가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촉진하기 때문이죠. 끝으로 현대 철학 상담이 어떻게 전개되어 나갔는지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독일의 아함바흐로부터 현대에 다시 시작된 철학 상담은 캐나다, 네덜란드, 이스라엘, 영국, 미국, 호주 등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제가 아함바흐 박사님께 철학 상담을 공부하면서 독일의 철학 상담 학회를 직접 참석했었는데요. 독일만이 아니라 네덜란드와 이탈리아 사람들의 활발한 활동을 직접 목격할 수 있었고요. 이스라엘에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들은 바 있습니다. 이탈리아와 한국의 한국상담대학원 대학교에서 철학상담을 위한 석박사 과정도 신설되었지요. 여러분이 저를 만나신다면 철학상담의 이론과 실제를 더욱 상세하게 공부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인간다운 삶을 위한 자유롭고 이성적인 대화에 여러분을 초대하면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